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관련해서 일단 13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번 볼까요? 일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제 근로시간을 여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근로시간을 뭐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제 그 기본 개념을 보는데 일단 먼저 운용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번에 1번은 2주 단위, 2번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지에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먼저 2주 단위 이제 기본 개념 이해하시면 되는 건 일단 이해하시는데 자 볼까요? 그러면 2주 단위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자 개념 보시면 이렇게 보죠. 1주차하고 2주차예요. 자, 주 40시간 근로사업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1주차 몇 시간 하면 돼요? 40시간 하면 40시간을 2주차도 몇 시간? 40시간 하면 되죠. 그럼 40시간 합니다. 그럼 1, 2주 합사 몇 시간 일하면 될까요? 80시간이 기본 개념은. 그러면 80시간을 일을 하면 80시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근로시간은 뭐 하겠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탄력적으로.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예를 들어서 1주 지금 1주차에 40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만 1주차에 몇 시간을 근무해야 돼? 예를 들어서 1주차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35시간, 35시간을 근무해 35시간을 40시간 한데 이게 왜 35시간만? 그래서 그 하지보다 4시간 언제? 2주차에 그러면 몇 시간 하면 2주차에 몇 시간을 45시간 하면 되죠. 그럼 일단 봤을 때 2주 합산 몇 시간인데 2주 합산이 몇 시간? 80시간 운영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합산의 기간은 똑같아요. 그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와 같이 근로시간을 뭐 하겠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기본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부분들은. 자, 관련한 규정 몇 가지를 보시면 1번 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일정 단위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 주 40시간을 특정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2주 단위 운영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걸 운영하더라?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서,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을 4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특정한 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형태를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특정 주란 뭐지? 이 1주차 하지 못했던 시간을 여기 2주차에 여기 시간을 여기서 이제 합산해서 근무해야 되는데 이때 이 합산한 시간을 합산될 때 몇 시간을 초과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48시간 초과하면 된다. 최대 몇 시간까지 가지 이후하지 못한 시간을 그 다음 2주차 하더라도 몇 시간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주 단위는 이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특정 주 근로시간 몇 시간 초과할 수 없다? 48시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2주 단위 보고요. 자, 운영은 지금 2주 단위 할 수 있으면 이거를 3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3개월 단위예요. 그럼 3개월이랑 예를 들어 1주가 뭐 4주로 계산 평균 잡았을 때 그러면 12주 형태, 12주 사이 이와 같은 형태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개념을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근거는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2번에 가보니까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사항 밑에 나와 있는 기억에서 리얼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 특정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네. 단서, 특정한 주에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는 지금 3개월 단위 운영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특정 주 근로시간은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도 보니까 특정 주 몇 시간? 52시간 초과하면 안 됩니다. 52시간 초과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2주 단위는 특정 일의 초과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3개월 단위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만 여기는 특정도 48시간, 특정 여기 3개월 단위는 52시간
여기는 특정일의 근로시간 따로 또 그 정하지 않았지만 3개월 단위라는 그때는 특정 날에 몇 시간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로 운영한다는 형태 하나 확인하시면서 1, 2번 정리하고요. 3번. 자, 3번은 1과 2는 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적 근로시간 2주 또는 3개월 단위 이 형태는 누구에게 지금 두 가지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4번. 4번은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보존 방안을 강구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하나 나와 있죠. 부분들은. 자, 그다음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아니라 그다음 보면 선택적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 근로시간을 여기는 뭐 하겠다요? 근로시간을 여기는 선택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했다. 그래서 의미는 이렇습니다. 밑에 내가시면 14번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 밑에 1년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1주간의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분들은. 정할 사항은 몇 가지, 1번부터 해서 총 6가지 사항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 기본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는 단위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1개월 단위 기간 평균하는데 1개월 단위 기간 평균해서 40 또는 8시간 초과 근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업무 시작 이 1개월 단위 정산평균에서 업무 시작 종료를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누구에게 맡겼다? 근로자가 업무 시작 종료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09시 출근해서 오후 18시 퇴근하는 게 통상 형태라면 근로자가 나는 09시가 아니라 05시 출근하겠다. 아니면 13시 출근해서 일정 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겠다. 그래서 업무 시작 및 종료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는데 그 시작 종료를 근로자가 정해서 1개월 단위 평균 근무 시간 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개념은. 그래서 여기는 따로 정리한다기보다는 1개월 단위 평균에서 업무 시작 종료 시간을 두고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념 정도 여기는 확인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 탄력적과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개념 정도만,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게 지금 이러한 초과 근로에 관한 시간이라든가 운용에 관한 근거 규정 정도까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15번 재해보상입니다. 재해보상 보죠. 재해보상. 자, 재해보상입니다. 재해보상. 지금 여기 재해보상을 보는 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노무관리 규정 여기 근로기준법을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고 있는데,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뭘 입었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해 뭘 입었다?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게 재해보상인데, 여기 이제 재해보상은 여러분 하나 구분할 게 하나 있어요. 구분할 게. 여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보는 거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면 그때는 어디서 여러분이 통상 보실 때 그러면 산재보험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갑자기 웬 재해보상인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두 가지라면 이 근로기준법은 재해보상하고 여러분이 산재보험법, 좀 줄여서 산재보험법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지문이 기니까 대신 줄여 산재보험법을 정리하면 이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하고 이 산재보험법에 가보면 일정의 급여사업이 있어요. 일정의 급여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하나 구분할 게 있어요. 그러면 산재보험법, 여러분 통상 그럼 산재보험법은 어떻게 적용되나? 그래서 산재보험법은 대한민국 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소재는 모두가 다 적용되냐?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 사업이 있어요. 적용 제외. 그래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 관련 법에서 산재보험법에 적용 제외 사업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재보험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된다. 그럼 이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에도 누구를 채용해야 돼요? 근로자를 채용할 거고 채용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산재보험법에 적용 제외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는 산재보험법에는 급여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어느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의해서 이때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요거는 누가 지급하죠? 사업주가 지급해죠. 그래서 여기는 재해보상은 재해보상,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이 최종 3개월분 임금하고 재해보상금이 있었는데 이 재해보상 관련해서 이 재해보상금은 누가 지급하죠? 사업주 개인 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재해보상금은 사업주 개인 돈으로 지급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누가 사업주가 개인 그 사업주 개인 돈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재해보상금 뭐 하더라?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면 요 둘의 관계를 일단 먼저 확인했고요. 그러면 재해보상의 종류는 몇 가지 재해보상의 종류가 있는가?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재해보상의 종류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기억, 일단 그 보상의 종류만 먼저 한번 볼까요? 1번의 기억,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에 대해 총 해서 6가지 재해보상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재해보상의 종류는 기업번부터 쭉 해서 비읍인가요? 비읍까지 해서 6가지 재해보상의 종류를 두고 있다는데 그래서 자 일단은 그 기억 요양보상 한번 취지 읽어보시고 휴업보상은 A와 B에 따른 부분인데 여기는 A번 정도만 정리해 볼까요? A번이 하나 오류가 있네. 하나만 여기 A번이 A, B가 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하나만 좀 지금 수정 여기는 지금 총에서 6가지 중에 니은번에 휴업보상이 A와 B 두 가지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A, B가 같이 되는데 여기 A번은 하나 수정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가 좀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A번은 지금 A번에 지금 이리가나 지문을 수정할게. A번은 이리가나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재해보상 중에 휴업보상은 A, B 두 가지인데 휴업보상 A번의 골자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휴업보상을 지급할 때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그래서 A번은 그 지문을 이제 삭제 좀 지워버리시고 여기는 그 골자 이것만 정리하시게요. 그럼 휴업은 일을 하지 못하고 쉬는 기간 동안 지급한 게 휴업보상의 개념입니다. 그럼 휴업보상은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그래서 A번의 휴업보상 A번은 그냥 이 지문의 가장 큰 골자니 무슨 임금? 평균 임금으로 이 휴업보상을 하는데 이때 평균 임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균 임금 얼마를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을 이 휴업 기간 동안에 보상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1번은 현재 1번 지문이니까 1번은 좀 지워버리시고 1번에다가 무엇 적으시면 되냐면 평균 임금 100분의 60을 해당 휴업 기간 동안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평균 임금 100분의 60으로 하나 이것만 좀 수정을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분들에서 A번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 하나 수정을 좀 합니다. 부분들은 자, 휴업보상은 A번만 하나 체크하시고 A번만 체크하고 B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일단은 자 B번 니은의 휴업보상 하나 정리하고 장애보상도 이제 보니까 두 번째로 평균 임금으로 유족보상도 사유에 따라 평균 임금의 1001분을 장의비도 평균 임금의 91분을
일시보상을 한번 읽어봅니다. 휴업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1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역의 요양보상부터 일시보상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기역부터 비읍에 관한 이 보상에 관한 짐을 혹시 언급을 했을 때 임금에 관한 기준을 물어보면 기역에서 비읍 중에 어느 보상에 한정하지 않고 임금은 크게 무슨 임금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평균 임금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그 보상에 따라 뭐 100분의 60이라든가 일수가 달라지는데 100분의 60이라든가 일수는 아직은 여러분 좀 배제하더라도 이 재해보상 관련 요양에서부터 일시보상까지에 따른 6가지 보상은 여러분이 임금에 관한 지문을 줄 때 무슨 임금이 나오면 안 된가요? 통상임금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다 무슨 임금? 임금이 나오면 다 뭐가 나왔어요? 평균임금이었어요. 100분의 60이나 일자는 아직 몇 일분이라는 숫자까지 여러분 아직은 눈으로 한번 확인만 해두시고 잊어버리더라도 무슨은 꼭 하나 확인하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까지는 하나 확인을 합니다. 부분들은 1번 계속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면 여기는 보면 분할보상이라고 해서 분할보상. 분할보상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재해보상의 종류의 분류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기역에서 비읍 중에 분할보상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할보상은 뭘 말하냐면 지금 봤던 그 보상에 관한 6가지 기역에서부터 비읍에 관한 6가지 보상 중에서 일부 보상을 뭐 하겠다? 나누어 보상하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의 이 분할보상에 여기 이 재해보상의 종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보상이라는 건 이 6가지 보상 중에 일부 보상에 관한 것은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걸 1년에 나누어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사용자는 지급 능력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 동의를 받으면 이와 같은 전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된다면 3가지입니다. 장애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답니다. 2번. 자, 3번. 휴업보상과 장애보상 예외다. 그러면 휴업보상과 장애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3번에 2가지 요건, 즉 첫 번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으면 그래서 중대한 과실 플러스 노동 인정을 받았다면입니다. 받았다면 휴업보상이나 장애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과실 플러스 중대한 과실 플러스 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3번, 4번, 5번.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잠깐 볼까요? 자,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뭐예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휴업급여 뭐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법의 여러 가지 급여 중에 여기 뭐가 있냐면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설명드렸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어요. 지급받았다고 하면 이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지급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에 따라 무슨 책임은 면제된다. 이 휴업보상 책임은 뭐예요? 면제. 그러니까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도 받고 이 법에 따른 휴업보상 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보상에 따른 뭐를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될 누구의 사용자의 책임은 뭐 하겠다?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항은 동그라미 5번 다른 자 손해배상과 관계에서 사용자의 보상 책임은 면한다. 근데 두 번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산재보험법에서 한 번 받고 이 법에 따라 또 사업주가 사용자 지급하는 것은 이 책임은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문항 5번에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6, 7번은 지금 심사중재입니다. 자, 6번에 기업,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또는 사망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의 결정, 그 밖에 보상 실시에 관하여 즉 이 보상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라면 심사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데 6번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심사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니은 장관은 몇 개월 이내 심사나 중재를 합니까? 1개월 이내 심사나 중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7번으로 갑니다. 기억. 고용노동부 장관이 6회 니은의 기간 즉 1개월 이내 심사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다음 누구에게 심사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예, 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요. 기한은 니은번에 가보니까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라고 7번에 니은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심사 중재는 일단 우선 첫 번째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는데 장관이 1개월 이내 심사 중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누구로 넘어갑니까? 노동위원회로 심사 중재를 넘어가는데 기한은 공이다. 장관이든 위원회든 간에 며칠인가 지금 몇 개월인가요? 1개월 이내가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의 서류 보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9번의 시효 봅니다. 시효. 재보상 청구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을 합니까? 3년.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재해를 입었을 때 이 재보상을 청구를 해서 이 재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리에 관련 이 청구권 관련 시효는 몇 년을 법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이제 그게 재보상 청구권 관련한 부분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16번. 연차 유급 휴가 한번 보시고 연차 유급 휴가 좀 보시죠. 자, 그 다음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보죠. 연차 유급 휴가를 줍니다. 1번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연차 유급은 1년, 즉 1년간 몇 퍼센트? 80% 이상. 그래서 80% 이상 출근한다면 며칠의 유급 휴가를 줍니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은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를 어떻게 주냐. 그래서 이에 따른 두 가지 대상자라면 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며칠을 줍니까? 1일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 2번, 3번. 그러면 사용자는 그럼 이제 그 근로자의 그 해당 사업의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이 유급 휴가 일수를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휴가는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늘어난다고 해서 그 연수가 늘어나면 계속 비례해서 계속 늘어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뭘 정해놨냐면 총 휴가 일수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연차 유급 휴가의 총 휴가 일수 계속 근로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이 휴가도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최대 상한 휴가 일수를 법으로 정해놨더라. 그게 문항 3번입니다. 볼까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몇 년마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그러면 3년 이상이라면 일단 3년 이상이었을 경우에 몇 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서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며칠을 한도로 하더라. 그러니까 최대 연차 유급의 최대 상한 일수 최대 며칠이 되는 겁니까? 최대 25일이 돼요. 그러니까 최저 며칠부터 출발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15일부터 최대 상한 며칠까지 최대 상한 일수가 되더라. 25일까지를 이 유급 휴가의 총 휴가 일수로 최대 상한 일수로 보는 거죠. 이제 그게 3번, 4번.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주어야 되겠죠. 4번.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기간 동안 여기 보죠. 이 기간 동안에 15, 20일 요 사이 기간 동안 뭘 지급하고 임금을. 그러면 임금을 지급한다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돼요?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을 한다는데 그 관계가 그 평균하고 통상임금과 모호한 게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또 연차 유급휴가의 임금이 이거는 정확히 이거다가 아니라 지금 보신 대로 취업규칙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취업규칙 등이란 것은 취업규칙 등은 취업규칙을 포함한 관련 규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은 무슨 임금을 줄 수도 있다. 이때는 평균 임금을 줄 수도 있지만 또는 뭐 하세요? 통상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법에서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규칙을 포함한 이 관련 규정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평균임금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통상임금을 정했다면 통상임금을 해당 기간에 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임금을 한다가 아니라 이때 취업규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문항 4번, 5번. 5번은 여기는 일정 기간 출근해야 돼. 근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출근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출근하지 않았어도 뭐 하겠다? 출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 인정하겠다는 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된 기간이어야 돼요. 무조건 나는 싫어요가 아니라 법에 따른 기간이라는 밑에 나와 있는 지문에 5번입니다. 5번. 연차 유급 휴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니은. 임신 중 여성이 출산 전 휴가와 유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그 다음에 디귿.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제라고 하는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관련 기간이라면 그때는 출근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효 볼까요? 시효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시효는 여기서 보죠. 여기서 일단 보고 가죠. 자, 연차 유급휴가 시효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문항 5번, 6번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몇 년이냐? 1년간 행사하지 않냐면 소멸한다. 1년간 다음에 양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서 가로 닫고 1년간 행사하지 않냐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시효는 몇 년인가요? 시효는 원칙 1년이면 뭐 하더라? 1년이면 소멸합니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단서가 있네. 다만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해버리는데 1년이 지나도 소멸한다는 1년이 지나도 이게 소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보니까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뭔가요? 이 사용자 귀책 사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분명히 무언가는 뭐예요?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용자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돼야 되는데 소멸하지 않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년이 지나면 소멸해야 되네.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가 있다? 사용자에 뭐가 있다? 잘못이 있다. 어떤 걸 여기서 잘못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이거를 잠깐 위로 끌어가 보면, 자, 밑에 문항의 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7번에 연차 유급 휴가에 뭐가 나오냐면 사용 촉진이 나와요.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누가 써야 돼? 좀 전에 일수는 좀 전에 뭐 짧게는 25 최대 25일 요 사이 기간 근로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15일 최대 25일 이 유급 휴가를 누가 씁니까? 근로자가 써야 돼. 근데 근로자가 안 써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쓰겠지, 알아서 쓰겠지, 그냥 내버려 둬요. 또는 안 쓰네, 쓰라고 이야기하겠다 해서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용 촉진이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시효는 몇 년이었어요? 1년. 연차 유급이 1년 동안 이거를 유급휴가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1년의 시효를 정해놨죠. 그럼 분명히 이 끝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써야 돼. 근데 근로자가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쓰면 어떻게 돼? 사용자는 그만 안 쓴다, 쓰겠지가 아니라 법에서는 요 1년의 시효가 끝나기 전에 만약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쓰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이 연차를 쓰지 않고 있다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쓰게끔 뭐 하세요? 사용을 촉진하라고 그랬어요. 촉진이란 건 무슨 말이냐? 법에서 1년의 시효가 끝나기 기한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1년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이와 같은 이 몇 개월 전에 절차를 진행하라. 안 썼다면 뭐예요? 쓰게끔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책 사유로 보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사용 촉진, 이 법에서 근로자에게 쓰게끔 한 이 사용 촉진 규정을 사용자 이행을 했다 안 했다 이행을 안 한 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귀책 사유로 보아서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따른 기한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기한을 두고 있다라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졌어요. 자, 7번에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에 기억을 가보시면 사용자가 유급휴가 여기 이제 안가로 가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유급휴가는 제외한다 그래서 기억이 아닌 지금 밑에 있는 니은에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촉진 규정은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억에 관한 규정의 이 촉진 규정은 누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이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억. 그러면 다시 가죠.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그럼 일단은 먼저 그 두 가지 조치에 관련해서 A번을 먼저 봅니다. A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몇 개월 전에 한번 절차를 진행합니까? 6개월 전에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6개월 전에 한번 했습니다. B로 갑니다. A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의 기간이 끝나고 몇 개월 전에 더 다시 한번 합니까? 2개월 전까지 이때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버립니다. 그래서 1년의 시효가 끝나기 몇 개월 전에 일단 시작을 한번 해야 돼요. 6개월 전에 한번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면 다시 몇 개월 전에 한번 더 합니까? 2개월 전에 한번 촉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은 걸 귀책으로 본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행을 했다. 6개월 전에 한번 하고 2개월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기억번호로 갑니다. 기억의 두 번째 줄.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 갖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볼 수 있고요. 니은번으로 갑니다. 자, 니은번에 가시면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귀책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A번에 가보죠. 자, A번에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여기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기억번과 달리 단서. 다만 사용자가 서면으로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합니다. 단서의 규정 하나 나와 있고요. B로 갑니다. A에 따른 촉구, 즉 3개월 전에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서. 다만 A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이 끝나기 몇 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7번까지 해서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 보시고 8번은 그냥 참조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일단 개월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개월만. 그럼 개월은 지금 보니까 기억과 니은에 따른 두 가지 개월로 정리했는데, 자, 그러면 기억은 여기는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합니까? 6개월 전에 한번 하고 또 안 하면 몇 개월 전에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2개월 전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기억은 6개월 전에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 한번 촉진을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2개월 전 안 하면 다시 한번 2개월 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 촉진 규정은 뭐예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 몇 개월 전에 합니까? 3개월 전에. 근데 이 촉진 규정 불구하고 안 했다면 다시 몇 개월 전에 한다고 그랬어요. 1년의 기간 관련해서 1개월. 그러니까 기한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기억은 기억번은 공이다. 몇 개월, 6개월, 2개월. 1년 미만인 근로 관련 니은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때는 몇 개월인가요? 3개월, 1개월에서 요 기간의 절반, 여기도 절반에서 6개월, 2개월에 한 번, 3개월, 1개월에 한 번에 뭐요? 사용 촉진을 이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귀책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행을 했다면 귀책 사유에 해당도 안 되고 임금 보상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에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하나만 더. 밑에 보면 임산부 보호가 임산부 보호. 여기는 간단히 한번 숫자만 체크하고 넘어가시 임산부 보호입니다. 여기에서 임산부 보호랑 일단은 보시면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까요? 출산입니다. 임신하고서 출산을 전제로 하는 거고 임신 중에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유산사산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예요. 그러면 출산을 했거나 유산사산을 했을 때 이때 여기 법에서 뭘 주게 됐냐면 보호휴가를 주게 돼 있어. 보호휴가는 며칠. 그래서 법에서는 며칠의 휴가를 주겠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나눠진 교환을 통해서 한번 일수만 간단히 확인할 거. 일수 확인한다는 것은 출산은 임신하고 애를 출산했다는 전제를 놓고 보니까 보호휴가 일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반면에 유산사산이란 것은 임신 중에 유산사산이 발생한 그 해당 주가 다르기 때문에 뭐도 달라집니까? 보호휴가 일수도 달라집니다. 아직은 여기 이제 출산, 유산, 사산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수는 어디 일수를 좀 하나 같이 정리할 거냐면 출산에 관한 부분에 출산을 했다면 일수는 분명히 법에 이 일자를 전했기 때문에 출산 관련 이 보호 육아 일수를 좀 확인하시고 유산, 사산은 말씀드렸지만 해당 발생된 주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유급 휴가 일수가 그 일수가 달라요. 여기는 따로 여러분이 그 내용만 잠깐 확인하되 출산은 꼭 보호육아 관련 일수를 한번 여기 일자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실게요. 이제 교환을 통해서 나머지 마무리 한번 쭉 가면 숫자만 몇 가지 확인하실게요. 17번에 1번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 양가로 단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라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쌍둥이 이상을 출산했다면 그때는 뭐 보호휴가가 90일 아니라 며칠로 늘어나나요? 120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90일 또는 6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즉 90일의 휴가라면 출산 후에 며칠을 쓸 수 있게끔 45일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120일이라면 양가로 단서와 같이 며칠일, 출산 후에 며칠,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번. 2번은 무슨 말이냐면 밑에 2번에 밑에 가보시면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이 출산 전후 휴가를 출산 전에 이거를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은 그러면 결론은 이 출산 휴가를 출산 전에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어느 경우에 해당이 돼서 출산 전에 이 휴가를 분할해 쓰더라도 반드시 출산 후에 며칠 이상이 되도록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1급 부분에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양가로 단서는 60일 이상이 되게끔 휴가를 배정하라는 겁니다. 3번은 지금 유산사사는 일수를 특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에 가보면 임신 중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라는 것은 해당 유산사산의 주에 따라 보호휴가 일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해당 유산사산 예를 들어서 11주라면 휴가는 5일을 주게 돼 있고요. 만약 그 임신 28주 이후에 유산사진 그때는 90일의 휴가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출산으로 동일하게 봐서 28주 이후에 유산사진은 그 휴가를 90일로 주게 되어 있는 등의 여기는 해당 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넘어가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다만 인공임신 중절 수술, 즉 수술을 통한 유산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 의미 정도만 확인하고요. 자, 건너서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정 최초 며칠인가요? 60일은 유급을 한다. 양가로 단서 한 번에 둘 이상에 달하는 임신한 경우는 며칠이라고 75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일 중에 유급 휴가 일수는 며칠로 합니까? 60. 120일 중에 유급 휴가 일수는 며칠로 합니까? 7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5일을 유급으로 합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수는 1번, 2번, 6번에 따른 일자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요. 기타 나머지 뭐 쭉 해서 나머지 11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냥 참조적으로 한 번만 쭉 봐두세요. 그래서 여기는 방금 봤던 출산 휴가 정도만 세 가지 문항에 따른 일자 정도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참조. 방금 봤던 대로 유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처리해서 그냥 따로 여기서 정리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해당 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으실까요? 일단 17번 임산부 보호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해고 관련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번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니 여기도 묶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17번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